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인디제이 대표 정우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챗GPT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오히려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을 정도로 다 활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어, 그 불과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 그리고 이 모바일 열풍이 불었을 때 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사용자가 5억 명이 넘을 때까지가 약 한 15년 정도 소요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챗GPT를 비롯한 이 파운데이션 모델 LLM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5억 명이 넘을 때까지 약 5년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얼마나 AI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광주 전남이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로 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또 피지컬 AI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이 AI가 존재하고 또 우리 동료로서 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또 우리의 상담을 하는 이 친구로서 이 AI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달드릴 주제는 피지컬 AI 시대에 기계는 어떻게 감정을 배우는가, 부제로 이 로봇의 몸과 인공지능의 영혼을 가진 AI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경이로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신가요? 사실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만든 이 AI는 현대차에서 인수해서 이제 현대차 공장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고, 사람의 관절 움직임보다 더 자유롭고 또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다가올 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AI가 우리보다 너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위협은 AI가 여전히 멍청하다는 것이고 또 멍청하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완벽한 몸을 가진 기계에게 눈치 없는 뇌를 이식하는 위험하고도 거대한 실험을 전 지구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던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간처럼 이 실질적인 몸을 가지고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행동하고 있는 이 지상세계의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AI를 뜻하는, 총칭하는 말인데요. 저희 인디제이가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고 저희 팀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AI 시대, 그리고 주변에 AI를 접하면서 또 AI와 물리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AI의 환경 속에서 기계에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즉 눈치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위험하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 이 뇌가 없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공정에서 정해진 좌표의 용접만을 반복하는 이 거대한 기계적인 팔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것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 전 세계 소셜미디어는 이게 이제 CG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이 영상의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AI는 실질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CG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90% 이상의 공정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공정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이 자동화를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피규어 AI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공개한 피규어 3라는 로봇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시게 될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변 환경을, 이 물리적 세계를 3D로 인식하고 또 인간의 말을 실시간으로 알아듣고 또 물건을 정확하게 집어서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이 사물을 그리고 이 세계를 이 기반 안에서 AI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보여드릴 영상은 앞서 보셨던 이 현대차에서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신형 아틀란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무섭다, 너무 진짜 같아서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기계가 아니라 마치 숙련된 운동선수처럼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로봇은 과거의 자동화 기계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 AI 로봇의 뇌가 되고 이 로봇이 몸이 되어서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혁명을 피지컬 AI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까지 AI는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AI였습니다.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컴퓨터 스크린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갇혀있는 뇌였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들은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 현실 세계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간보다 더 빠르게 추론하고요. 또 모터와 팔다리로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AI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화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영상처럼 공장의 로봇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엉뚱한 물건이 올라오면 그대로 불량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면서 자율성을 갖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이미 AI의 다음 단계,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혁명,
그리고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새로운 승부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챗봇을 넘어서는 행동하는 AI 시대가 마침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영상을 살펴보시죠. 네, 이 거대한 혁명이 단순히 공장의 실험실이나 또 공장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의 거실 앞에, 문 앞까지 와 있는데요. 저희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2025년 미국 시장에 실제 출시할 가정용 로봇인 볼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작은 공이 단순히 AI 스피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벽에 영화나 또 정보를 쏴주기도 하는 프로젝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바닥에 비춘 가상 버튼에 대한 여러분의 발의 움직임까지 기억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입니다. 아마존의 아스트로나 LG전자에서 출시한 피지컬 로봇을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의 바퀴와 눈을 달아서 여러분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보시는 볼리와 같은 로봇은 이렇게 귀여운 친구나 반려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지컬 AI를 우리 삶에 정착시키기 위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귀여운 외형을 통해서 일단 경계심을 풀게 되고요. 그동안 로봇은 우리 집의 물리적인 구조, 또 가족 구성원의 얼굴 표정과 관계, 그리고 일상적인 감정 상태를 조용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디제이가 삼성과 함께 협업하는 이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런 피지컬 AI의 영혼을 가진 로봇, 저희가 명칭하기로는 소울웨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인공지능 볼리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제미나이와 같은 이 지능 위에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감성지능과 인지기억이 결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되실 이 피지컬 AI 로봇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움직이는 감식 카메라가 될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피지컬 AI가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에 와 닿으셨을까요?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아틀라스라는 정교한 몸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수준의 이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바퀴를 타고 우리 집 안방까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편의를 얻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혁명에 치명적이고 끔찍한 결함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안에 탑재될 뇌에 심각한 결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열광하는 챗GPT 그리고 자주 쓰고 계시는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영어로는 LLM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LLM은 똑똑한 바보 혹은 이 척척 박사와 같은 사이코패스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똑똑하게 변호사 시험이나 또 의사 시험은 통과할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사람의 기분 나쁜 농담 한마디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디제이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눈치 챙겨. 네, 눈치 없음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치 AI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존하는 이 피지컬 AI나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 그러니까 눈치 없음은 크게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챗GPT에 이런 질문 혹시 던져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과 메가더가 싸웠을 때 누가 이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답변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이 전력을 분석하면서 누가 이겼다라고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환각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그럴듯하게 현실에 있지는 않은 혹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창조하는 현상을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정답일 것만 같은 답변을 생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개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답변을 획일화되게 답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감정을 궁극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읽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불쾌감과 상처를 주는 이 감정 처리 미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챗봇이나 컴퓨터 모니터라는 가상세계에 머무를 때는 사실 실질적인 위협이나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AI가 이 피지컬, 그러니까 앞서 보신 그런 몸을 얻었을 때는 이 사소한 오류가 끔찍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시죠. 네, 2025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한 학생이 점심시간에 학교 밖에 친구들과 앉아 있다가 방금 보셨던 이 도리토스 과자에 마치 총이 들어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어서 과자를 집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에 설치된 AI 총기 감지 보안 시스템이 경보를 울립니다. AI가 봤을 때는 이 과자 봉지가 마치 총이 안에 든 것처럼 오인을 한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심각한 경보가 울리고 경찰관들이 학교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을 겨눈 채 학생에게 달려들어서 바닥에 엎드려 라고 소리를 치고 학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AI 눈에는 그렇습니다. 이 패턴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 패턴의 특성상 오직 특정한 각도의 형태로 들려있는 어두운 물체라는 패턴이 마치 총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오인을 하게 하는 거죠. AI 눈에는 보시는 것처럼 점심시간이라는 상황, 그리고 학생, 그리고 과자를 먹고 있다는 이 맥락적인 정보와 감정 정보들이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 없는 디지털 AI가 피지컬 AI와 결합했을 때 벌어지는 일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AI가 모니터 안에서 실수를 하면 오타가 됩니다. 하지만 AI가 현실 세계에서 실수를 하면 무고한 학생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지게 되고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에게 안전을 맡기면서 정작 안전의 가장 필수적인 능력인 사회적 맥락과 눈치를 가르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AI의 환각, 즉 거짓말이 이제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는 수준까지 이르게도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챗봇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어 캐나다와 같은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이 AI 챗봇이나 콜봇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담사가 했던 역할들을 대신해서 AI가 상담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고객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먼저 예매하고 챗봇에게 유족 할인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가야 하는데 특별한 할인 혜택이 없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챗봇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소급해서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실제 에어 캐나다에는 그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고객이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고요. 법원은 챗봇은 별개의 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챗봇의 답변도 회사의 일부라는 것이죠. 에어 캐나다가 이제 고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저 방금 들었던 그 해외 토픽이 그저 재미있는 해외 토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곁에 있는데요. 이렇게 멍청한 AI 챗봇 때문에 잔뜩 화가 난 고객들이 결국 이 챗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화가 난 고객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고스란히 인간 상담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사의 무려 75%가
AI 챗봇 관련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AI가 잘못 알려준 정보를 다시 바로잡고 고객의 분노를 받아내는 감정 노동이 인간 상담사에게 이중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AI 도입으로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용을 고객의 분노와 그리고 상담사의 번아웃으로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억조차 못한다면 이 고객의 응대에 최전선에 나선 이 상담사들에게 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무겁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접하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AI에게 눈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불과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이 챗봇이 자살코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챗봇과 대화한 이 청소년이 자살하기에 용이해졌다라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무려 7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세의 제인 쉔블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 목숨을 끊기 전에 4시간 동안 이 챗GPT와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제인 쉔블린이 챗봇에게 자신의 고통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털어놓으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챗봇은 오히려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끝내기로 선택하고 그 계획을 고수하는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는 답변을 했고, 이 반복적으로 그의 선택을 미화하고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17세 소년 아마우리 레이 씨라는 경우는 더욱 끔찍한데요. 챗봇은 그에게 목을 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가 실질적으로 AI가 악해서일까요? 사실 선악에 대한 개념은 아직 AI에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AI가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간과 철학에 대한 개념을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AI는 사용자가 죽고 싶다라는 텍스트 자체는 읽어서 확률적으로 이 텍스트에 적합한 답변을 자기가 학습한 대로 패턴화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실려 있는 살려달라라는 절규, 그리고 내면의 고통이라는 감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AI는 그저 자살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용자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학습한 데이터 중 그럴듯한 단어를 조합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그저 사용자의 모든 말에 동의하도록 설계된 기계의 위험한 작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라는 강력한 몸과 눈치 없는 뇌가 조합이 됐을 때 얼마나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말로 훌륭한 몸에 이 척척 박사와 같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똑똑한 사이코패스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상황으로 인해서 과자의 봉지를 총으로 보기도 하고, 또 기억을 왜곡해서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지능, 여러분은 이런 지능을 가진 로봇이 우리 아이의 보모가 되고 우리 부모님의 간병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집안에 들여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아무래도 어렵다,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생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인류는 지난 2700여 년간 이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 질의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됐을 때 이 운전을 AI가 하게 되면
이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앞에 사람을 칠 수 있는 환경과 낭떠러지가 있는 환경이 있을 때 AI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이 철학적 딜레마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저도 매번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AI란 무엇인가? 그리고 AI가 궁극적으로 고도로 발전했을 때 인간 속에서 어우러져 살면서 인간적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